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가 라는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책 한 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읽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읽는 이로 하여금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양식의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죠. 실제로 이번에 창조적 시선이라는 두꺼운 책을 낸 김정훈 교수님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학교에 사표를 쓰고 교수직을 떠났다는 인터뷰를 10년 전쯤에 했었죠. 아무튼 이 책 그리스인 조르바를 텍스트 삼아서 우리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꼽아봐도 괜찮은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께는 독서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책은 사건보다는 인물, 캐릭터를 서술하는 데 집중하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류의 책이에요. 두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화자인 나와 이 책의 제목대로 타이틀롤인 조르바가 나오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조르바는 이 소설을 쓴 작가 카잔차키스가 실제로 만나서 함께 탐광 사업을 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결국 소설 속 화자인 나 또한 카잔차키스 본인이 되는 거죠. 둘이 한 30살쯤 나이 차이가 납니다. 소설 속에 나는 35살, 그리고 조르바는 65입니다. 실제로요, 카잔차키스가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있는데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그리고 조르바라고 합니다. 카잔차키스한테는 이 조르바라는 사람이 영향력 측면에서는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실상 같은 반열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를 동경했습니다. 조르바처럼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설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는 우연히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대끼고 관찰하면서 그를 무한히 동경하게 돼요.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조르바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카잔차키스. 소설 속의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상 정반대의 인물이죠. 조르바는 교육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른바 지식인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 조르바가 나를 비롯해서 교육받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자신만만한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돼요. 조르바는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돼.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원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르바가 스스로를 규정할 때 핵심이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르바는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사랑을 하는 등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책은 읽지 않습니다. 책, 교육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어떤 부류인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 어찌 보면 조르바는 되게 원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르바 스스로도 자기는 무식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반면에 작가인 카잔차키스 소설 속의 나는 여행할 때 단테를 읽고 셰익스피어를 생각하는 지성인이거든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늘 책을 읽는 책벌레입니다. 조르바랑 정반대죠. 그런데 이런 나, 실제 카잔차키스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조르바야.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내가 아니고 조르바야. 나는 조르바에 비하면 타락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르바는 책을 안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조르바보다는 소설 속의 나, 작가인 카잔차키스에게 더 많이 감정이입이 될 겁니다. 나는 조르바에 더 가까운데?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책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카잔차키스처럼 조르바적인 삶을 한 번쯤 동경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걸 갈망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관찰하면서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고 행복이다 라고 동경한 대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잘 응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잘 먹자는 겁니다. 조르바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다고 했죠. 조르바가 말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라는 짐을 진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먹이지 않으면 이 육체는 자기가 지고 있던 영혼이라는 짐을 길바닥에 내팽개쳐 버릴 거라고 해요. 즉, 먹는 기쁨, 육신의 쾌락을 먼저 존중해야 정신적이고 지적인 만족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겠죠. 소설 속의 나는 조르바의 이 말을 들으면서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보다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먹어치우는 데 불과했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저도 약간 배만 안 고프면 되는 스타일이라서 육체를 잘 먹여서 영혼을 도우라는 식의 조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자. 여러분, 조르바는 춤을 추거든요. 말보다 몸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런 조르바를 보면서 지식인인 나는 저렇게 오감과 육신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어야 진짜 인생을 즐기고 이해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책 속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나와 조르바가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소설 끝 무렵에 같이 하던 탄광 사업이 망하고 그래 차라리 해방이지 뭐 하고 둘이 같이 막 춤을 추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행을 춤이라는 움직임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을 내가 조르바한테서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막 되게 고민되고 머리 복잡할 때 막 땀 흘리면서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 걱정이 확 줄어든 것처럼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맥락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416쪽, 화자인 나의 서술입니다. 조르바의 춤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게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이해했다. 나는 조르바의 인내와 그 날렘, 긍지에 찬 모습에 감탄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와 자유는 움직임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움직인다는 거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설 속 한 대목을 짧게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할게요. 나와 조르바가 함께한 어떤 순간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119쪽. 우리는 밤이 깊도록 화덕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행복이라는 것은 포도주 한 잔, 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닷소리처럼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지금 한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소박하자 하다가 일하자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근데 저는 조르바가 자기 일에 온전히 몰두할 줄도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조르바는 자신이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0쪽. 짐승들만이 먹으려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비난을 피하려고 밤낮 일거리를 만들어내지요. 나는 착상 하나 때문에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르바는 먹는 것만큼 일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인간은 일을 한다.
그게 다른 짐승과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온 신경을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걸지 말라고 합니다. 즐겁게 먹고 그 힘으로 일하는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르바 나름의 철학도 있습니다. 꽤 근사해요. 읽어드릴게요. 99쪽 조르바 말입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어요. 혹자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혹자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내가 듣기로는 혹자는 하느님께 돌린다고 합디다. 나는 내가 먹는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쓴답니다. 먹으면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강렬할 줄이야. 그쵸? 5번째는 경탄할 줄 알자는 겁니다. 조르바는 매일 매사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감탄하면서 대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별도, 길가의 꽃도, 마시는 포도주 한 잔도 모두 기적처럼 신비롭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권태롭거나 지겹지 않은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일도 그렇고 뭔가 시들해지는 거, 실증 나는 거 이런 게 참 두렵더라고요. 권태에 빠지면 열정이 사라지고 그럼 사는 게 좀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밌고 싶어서 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나를 믿는다입니다. 조르바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오직 자기 자신, 조르바만을 믿는다고 말해요. 저는 그 이유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조르바가 말하기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중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오직 조르바,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자유롭다와도 연결되는 대목이죠. 자유로운 나는 나 자신을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는 깨달음. 조르바가 분명히 책과는 담쌓은 인물인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미 체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7번째, 때로는 바보 같아지자는 겁니다. 조르바는 자기는 브레이크를 버린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꽝 하고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르바의 방식은 기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하자는 겁니다. 215쪽, 제가 생각하는 조르바의 명언입니다. 사람에겐 바보 같은 구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은 내 생각에는 바보 같은 구석이 없는 놈일 것입니다. 모험을 하다 보면 바보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자.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가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크레타는 이 소설의 배경이기도 하고 카잔차키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카잔차키스가 생전에 스스로 준비해뒀던 문구가 묘비명으로 새겨져 있다고 해요.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재충전되는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웨이투고 또 뵐게요.